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 있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샐러리맨입니다. 그날도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오후에 시간이 되냐며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해 주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기에 그냥 집에서 쉴 거라며 다음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후에도 씻지도 않은 채 TV를 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건지 미치고 싶은 건지 동생 녀석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본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말입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면서 겸사겸사 놀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인 상태였으며 거실에는 제 속옷을 포함해서 빨래들이 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점심에 시켜 먹고 아직 치우지 않은 배달음식 그릇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속옷 차림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치우고 나서야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동생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저승으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이 이랬기에 뻘쭘한 시간은 지나갔고 이 인간들이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아서 저녁 사줄 테니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움직이는 제 동생 녀석을 보아하니 역시나 빈대를 붙으려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도 먹고 간단히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나름 조금 친해지면서 언제든지 동생이 속상하게 하면 혼내켜 줄 테니 연락하라며 제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동생 여자친구는 기억 속에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쯤 지나고 나서 동생 여자친구에게서 가끔가다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라는 둥, 점심 잘 챙겨 먹으라는 둥, 비 오니까 우산 챙기라는 둥. 이런 일상적으로 챙겨주는 문자가 오길래 그때마다 고맙다며 저도 저런 느낌의 안부 문자로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생 여자친구에게 제 집 근처라면서 시간이 되면 밥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곳으로 나갔더니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차림과 화장을 보았을 때는 다른 보리를 보고 지나가는 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로 준비해서 바로 온 듯한 상태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났기에 고깃집에서 간단히 소주와 함께 먹으려고 하였으나 동생 여자친구는 완전 만취를 하였고 자꾸 안기면서 한 잔 더 하려 가자고 고집을 부리길래 일단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생을 불렸습니다. 동생에게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었고 미안하다며 데리고 갔습니다. 분명 잘 챙겨서 보낸다고 보냈는데도 여기저기에 그녀의 물건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잘 모아놓고서는 저도 씻고 잤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의 연락은 점점 더 많아졌고 단순 안부 문자에서 이런저런 개인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해서 그런지 이런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별 의미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그녀와 연락을 끊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같이 있는 단체방으로 만들어서 연락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그녀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며 잘못하다가는 동생이랑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감정이 없기에 저는 주변 지인들의 충고를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고 새벽쯤에 그녀가 만취를 해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고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얼른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동생을 불려서 보내보라며 그렇게 눈치가 없냐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넋두리를 하더니 결국에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할까 하다가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방 침대에서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 눕는 것이 느껴졌지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졸려서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잠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쓰다듬고 제 바지에도 손이 가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이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일도 마음이 없었고 게다가 동생 여자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돼서 일어나 보니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고 간단한 아침은 차려져 있었고 그녀는 집에 갔는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적힌 장문에 쪽지가 있었지만 그냥 보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어제 같은 상황을 만들면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것이고 그때는 그쪽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이기에 절대 오늘처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여자가 저렇게 대놓고 자극적으로 유혹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면 남자가 아니죠. 저도 하고 싶었고 충분히 유혹이 되었지만 동생과의 관계도 있기에 참았던 거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신나게 즐기고 나서 동생한테도 사실을 알려주고 헤어지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길래 알아들었겠거니 생각하고 어제 일을 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또 제 집으로 찾아왔고 긴 코트를 입고 왔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며 빨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는데 밖에서 거실에 불 켜져 있는 것을 다 보았다면서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계속 조용히 있자 주변 이웃들이 경비실에 이야기하였는지 경비원분들이 오셨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집에 없고 외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주었고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몇 번 찾아왔었고 결국 연락처도 바꾸고 수신도 차단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사도 가고 싶지만 아직 전세 계약도 남아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